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채팅방에 채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후 2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KSDCTV 그리고 ICPSR 이용교육, 온라인 이용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용교육, 특히 저희 KSDCTV와 ICPSR 이용교육에 대해서 카이스트 도서관에서 이렇게 아주 핵심만 찝어서 공지를 잘 해주셨어요. 자, 저희 KSTCTV와 ICPSR은 이런 분들께서 이용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D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외에서 만들어진 여러 논문들의 연구에 사용된 설문조사 데이터, 설문조사 데이터와 통계 데이터와 같은 자, 이러한 양적 데이터를 원하시고자 하는 경우에 저희 KSTCTV와 ICPSR을 들어와 보시면 다양한 설문조사 데이터, 통계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분들께서 본인들의 연구나 과제를 위해서 서베이, 설문조사를 직접 하셔야 되는 경우에 포털의 폼이 아니라 설문조사에 특화된 설문조사 플랫폼, 저희 KSTCTV가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한 경우에 저희 DB에 들어오시면 설문조사를 아주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교육 시간은 2시부터 3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간 진행이 되는데, 먼저 2시부터 3시까지는 국내 DB인 KSDC DB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3시부터 3시 30분까지는 해외 DB, ICPSR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SDC DB에 여러분이 로그인 하신 방법 설명드릴게요. 여러분께서 KSDC DB를 이용하시려면 카이스트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전자자료 메뉴에서 세 번째 항목인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시면 현재 카이스트에서 구독하고 있는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찾으실 수 있는데요. 자, 하단에 있는 리스트에서 알파벳 K, KSDCDB니까 알파벳 K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검색 결과 가장 하단에 KSDCDB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희 DB. 저희 DB URL도 있고요. 저희 DB에 대한 간단한 소개 내용도 있습니다. 자, 교내에서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바로 이 KSDCDB URL을 클릭해 주시면 저희 DB 홈페이지에 이동이 되시면서 화면 우측 상단에 카이스트 접속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보이시게 될 겁니다. 이 문구가 보이는 채로 저희 DB에 접속하시면 로그인이 되신 것이고 그때부터는 저희 DB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집이나 카페나 이런 학교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저희 DB를 이용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한 경우에는 카이스트 도서관 홈페이지에 먼저 이렇게 로그인을 하신 뒤에 로그인을 하시고 나서 다시 KSDCTV를 찾아주시면 저희 DB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KSDCTV 로그인 한 번씩 해주시고요. 로그인이 완료되신 분들은 채팅방에 로그인 완료라고 멘트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로그인 하시는 동안 기다리면서 저희 KSDC 한국사회과학 데이터 센터라는 기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동안 여러분께서는 저희 DB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한국사회과학 데이터 센터 KSDC는 1997년 설립된 교육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설립 당시에 많은 교수님들과 연구진들이 합심하여 설립한 기관인데요. 우리나라의 사회과학 연구, 그 중에서도 양적 연구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양적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저희 KSDC가 개발한 데이터베이스 KSDCDB는 이 양적 연구와 관련된 특징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적 연구를 하는 연구자분들이 본인들의 연구에 사용하실 수 있는
국내에서 생산된 공신력 있는 설문조사 자료와 통계 자료 등 양적 자료를 확보해서 이용자분들께 제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용자분들께서 본인들의 연구나 업무를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웹상에서 쉽게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을 제공해 드립니다. 세 번째, 이용자분들께서 KSTCTV를 통해서 검색하신 설문조사 자료나 통계 자료, 그리고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을 통해 수집하신 응답 내용이라든지 혹은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일반적으로 통계 분석을 하시려면 SPSS와 같은 통계 프로그램을 구입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통계 프로그램은 굉장히 금액이 비싸거든요. 그리고 구입하시고 나서 이용하기 좀 복잡해서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자, 그러나 저희 KSTCTV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온라인 통계 프로그램 EST 3.0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이 EST 3.0을 통해 여러분께서는 웹상에서 쉽게 실시간 통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SPSS와 같은 통계 프로그램의 경량화된 버전의 통계 툴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계속 로그인을 하고 계시죠? 로그인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채팅방에 로그인 했다고 이렇게 멘트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전자자료 메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알파벳 K를 선택하시면 결과 화면 최하단에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도서관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로그인 대부분 다 하신 것 같아서 이제 시간 관계상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DB에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크게 4가지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Find Data 메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Find Data 메뉴에는 저희 KSTC가 지금까지 수집해온 국내에서 생산된 공신력 있는 설문조사 자료와 통계 자료를 아카이빙해 놓은 공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조사 자료를 검색하시고자 한다면 조사 자료 글자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조사 자료라는 데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설문조사 자료를 뜻합니다. 연구소라든지 공공기관, 정부, 언론사 등에서 생산한 설문조사 자료를 아카이빙해 놓은 공간이고, 현재까지 약 2,500여 건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제공해 드립니다. 조사 자료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해 보시면 설문조사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하위 메뉴가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며, 가장 먼저 검색하실 수 있는 방법은 조사명 검색 방법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검색바에 원하시는 키워드를 넣으시면 해당 키워드로 검색되는 설문조사 자료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가치관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검색 결과 39건의 설문조사 자료가 검색되었고요. 검색 결과 화면 중앙을 기준으로 왼편에는 검색된 설문조사 자료의 명칭이 있고, 오른편에는 몇 가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들은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라색 아이콘은 해당 설문조사 자료의 설문지를 여러분이 다운로드할 수 있을 때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늘색 아이콘은 해당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을 때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콘, 녹색 아이콘은 해당 조사의 원자료, 로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을 때 불이 들어오며, 이 로데이터의 경우는 주로 SPSS 원자료와 엑셀 원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평소에 이용하시는 통계 프로그램이 있으시고 이 원자료까지 확보하시면 해당 자료를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 통계 프로그램을 따로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그때는 네 번째 아이콘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 주황색 아이콘에 불이 들어와 있는 자료의 경우는 저희 KSTCTV가 제공해드리는 온라인 통계 프로그램 EST 3.0을 통해서 해당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검색 결과 2022년 한국에 대한 의식 및 가치관 조사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자료 명칭을 클릭하시면 우선 표본 크기라든지 연구 주관기관, 조사 목적 및 내용 등 이 조사의 개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해당 자료가 제공해드리는 파일이나 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먼저 설문지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검색하신 이 설문조사의 설문지를 웹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의 경우는 아주 다양한 주제의 설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문항 6번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문항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귀하는 결혼에 대한 다음 의견 중에서 어느 쪽 입장에 가까우십니까? 라는 문항이 있었고, 보기는 3개가 있었습니다. 1번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2는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다. 3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자, 뒤에서 KSTCDB의 온라인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이 문항 6번의 응답 결과, 각 보기에 몇 명이 응답했고 100분율이 몇 %인지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께서는 이 3가지 보기 중에서 몇 번 보기가 더 입장에 가까우신가요? 1, 2, 3 중에서 하나씩 채팅방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큰 의미를 두고 여쭤보는 건 아니고 잠시 쉬어가는 차원에서 가볍게 여쭤보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3번이 조금 더 제 의견, 입장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두 분 모두 3번을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이렇게 설문지를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자, 설문지 보기 화면을 닫아두시고 설문지 보기 버튼의 아래쪽에 가보시면 이 자료가 제공하는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설문지, 보고서, 코드북, SPSS 원자료, 엑셀 원자료 등을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고, 만약 SPSS 원자료가 필요하시다면 해당 버튼을 클릭하셔서 KSTCDB 자료 이용 약관에 동의해 주시면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자, 지정하신 경로에 가보시면 이렇게 제가 선택했던 SPSS 원자료가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다운로드 버튼 위에는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통계 분석 3.0 버튼을 통해서 온라인 통계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통계 분석 3.0 버튼을 누르시면 잠시 후에 새로운 창이 하나 나타납니다. 네, 이 화면이 바로 저희 KSTCDB가 제공해드리는 온라인 통계 프로그램 이스텝 3.0 화면입니다. 화면 가운데 있는 변수 리스트에는 여러분께서 조금 전 검색하신 설문조사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설문 문항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통계 분석 버튼을 눌러보시면 여러분께서 이스텝 3.0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스텝 3.0을 통해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 교차 분석, 독립 피보나치 검정, 대응 피보나치 검정, 분산, 상관, 회계 분석 등 8가지 통계 분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 설문지 보기를 통해 여러분과 확인했던 설문항 6번에 대해서 그 문항 6번에 전체 응답자의 몇 명이 각 보기에 응답을 했고 그 백분율이 몇 %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결과는 빈도표라고 하는데요. 빈도표는 통계 분석 방법 중 빈도 분석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통계 분석을 빈도 분석으로 맞춰 주시고 변수 리스트에서 문항 6번을 찾습니다. 그 뒤에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통해서 선택 변수로 내려줍니다. 그래프도 필요하지 않으면 설정하신 뒤에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 문항 6번에 빈도표가 바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전체 응답자 5,100명이었고요.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선택한 보기는 보기 2번이었습니다. 응답자 46.784%가 2번,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다 보기를 선택하였고
다음으로는 3번이었네요. 응답자 36.314%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보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그래프도 같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분석하신 결과는 PC에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과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첫 번째 아이콘을 통해서 결과 화면을 저장하실 수도 있고, 저장하실 수 있는 파일 형식은 한글, 엑셀, PPT, PDF, JPG 등 5가지입니다. 이 중 한글과 엑셀, PPT는 다운로드 하신 뒤에 편집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한글로 지정을 해보고 다운로드를 시작하면 지정하신 경로에 또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요. 이렇게 노네임이라는 명칭의 한글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파일을 열어보면 조금 전 웹상에서 확인하신 분석 결과가 그대로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혹시 문항 6번에, 이 문항 6번 같은 경우는 전체 응답자 5,100명의 빈도표를 확인한 건데요. 혹시 이 문항 6번의 빈도표를 성별에 따라서 나누어서 보면 좀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 6번 빈도를 성별에 따라 나눠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한 결과는 통계 분석 방법 중 세 번째 교차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습니다. 교차 분석은 두 개의 설문항, 변수 빈도를 서로 교차시켜서 공통되는 지점의 빈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차 분석은 행변수와 열변수에 꼭 하나 이상의 변수를 넣어주셔야 분석이 가능한데요. 자, 가운데 있는 변수 리스트에서 우선 선문이 성별 같은 경우는 바로 아래에 있는 행변수로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변수 리스트 문항 6번의 경우는 열변수로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조금 전 확인했던 문항 6번의 전체 빈도표가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나뉘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비율을 간단히 살펴보면 1.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의 경우는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약 7%포인트 정도 응답을 많이 하셨고요. 2번 가능하면 하는 걸 좋다의 경우는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약 1%포인트 정도 응답을 많이 하셨네요. 자, 3번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의 경우는 여성분들이 더 많이 응답하셨습니다. 여성분들께서 남성분들보다 약 8%포인트 정도 응답을 많이 하셨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교차 분석 결과를 쭉 보시면서 제가 이 문항 6번의 결과를 굳이 남녀별로 나누어서 본 데는 어떤 생각에서 나눠서 본 걸까요? 자, 남녀 간의 응답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나눠서 보았을까요? 없을 것 같아서 나눠서 보았을까요? 있을 것 같아서 나눠서 봤다는 1번, 없을 것 같아서 나눠서 봤다는 2번으로 한번 응답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있을 것 같아서 나눠서 본 거겠죠. 자, 이것을 연구 분야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선 차이가 없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은 귀무가설이라고 합니다. 한자에 없을 무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차이가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것은 연구자가 입증해야 하는 가설, 연구가설이라고 합니다. 자, 연구자는 통계 분석을 통해 연구를 하실 때 분석 결과를 두고 귀무가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할 수 있을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선택의 기준은 이제 검정 통계량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조금 전 똑같이 교차 분석을 하시기 전에 분석하기 버튼 우측 상단을 보시면 카이스케어 베이스 메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박스 체크를 하시고 분석하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조금 전 확인했던 교차 분석표 하단에 새로운 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검정 통계량 표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카이스케어 베이스 메저, 카이제오 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치 중 첫 번째 줄인 피어슨 카이스케어 이 부분을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 통계 분석을 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보시는 수치는 유의 확률, p-value라는 부분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타난 유의 확률 수치에 대해서 이 수치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은 유의 수준이라는 기준을 사용하는데요.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0.05라는 유의 수준을 많이 사용합니다. 통계 분석 결과 유의 확률 수치가 유의 수준보다 낮게 나오면 그 통계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교차 분석 결과 유의 확률이 0.000이 나왔고요. 이 수치는 유의 수준 0.05보다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 교차 분석 결과 남녀 간의 결혼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의 응답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p-value, 유의 확률만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교차 분석까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스 3.0 화면은 잠시 닫아주시고요. 자, 파인드 데이터의 조사 자료 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이번에는 조사명 검색 옆에 있는 설문안 검색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설문안 검색 기능은 저희가 지금까지 수집해온 2,500여 건의 설문조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설문 문항 중에서 여러분이 검색하시고자 하는 키워드가 들어간 설문항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가운데 있는 검색바에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검색해보면 해당 키워드로 약 480건의 설문 문항이 검색되었는데요. 자, 검색 결과 굵은색 글씨들이 해당 설문 문항들을 의미합니다. 이 문항들을 보시면서 문항 클릭까지 해보시면 이 설문항을 구성하고 있는 보기 척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설문항 검색 기능은 여러분께서 추후에 실제 설문조사를 진행하셔야 되는 경우 이 키워드 단어를 가지고 다른 연구자들은 설문항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참고해 보시고자 할 때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별 검색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제별 검색은 저희가 지금까지 수집한 2,500여 건의 설문조사 자료를 다양한 16개의 주제별로 분류해 놓은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 키워드를 클릭해 주시면 정치 주제로 분류된 280건 정도의 자료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제별 검색 오른편에 시리즈 자료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리즈 자료, 시리즈라는 영어 단어에는 연속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시리즈 조사 자료는 한 번, 일회성으로 진행된 설문조사가 아니라 일정 주기를 두고 같은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그러한 조사 데이터들을 시리즈 자료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시계열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찾으시는데요. KSTCTV의 대표적인 시리즈 자료는 월드밸류 서베이, 세계 가치관 조사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세계 가치관 조사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이상에서 5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는 아주 큰 설문조사 프로젝트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설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또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분들이 찾으시는 데이터인데요. 환경이라든지 노동, 가족,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도덕, 민족성 등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한국에서 진행됐던 7차례의 세계 가치관 조사 데이터는 모두 저희가 이렇게 업로드해 놓았고 여러분께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나라의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가운데에 있는 WBS 국가별 통합 파일 다운로드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WBS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른 나라의 데이터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파인드 데이터의 조사 자료는 모두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통계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통계 자료라는 데이터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생산하는 수치형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통계 데이터, 통계 자료는 사실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서 정말 자주 접하시는 자료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께서 뉴스나 신문 보시게 되면 이러한 기사 많이 보시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3년 경제 성장률은 몇 %로 전망된다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달 고용률은 몇 %라고 한다.
이러한 수치 데이터들이 모두 통계 자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통계 자료를 저희는 약 1,900건 정도 확보해서 여러분께 연도별 데이터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이러한 통계 데이터들의 주요 출처는 통계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 혹은 그 산하 공공기관들이 많고요. 해외 데이터의 경우는 UN이나 OECD 등의 데이터도 있습니다. 자, 통계 자료를 검색하시려면 통계 자료 글자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며, 첫 번째 검색 방법은 통계 항목 검색입니다. 자, 이번에 자료는 두 개의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연간 해외 여행객 수 하나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해보니 아래쪽 검색 결과 항목에 해외 여행객 수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왼편에 박스 체크하시고 아래쪽 화살표를 통해서 선택 항목으로 내려줍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하나 더 검색할 겁니다. 이번에는 검색 바로 돌아가셔서 여행 키워드 지워주시고 이번에는 소득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검색 결과 세 번째, 1인당 국민 총소득 원 단위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역시 왼편에 박스 체크하시고 아래쪽 화살표를 통해서 선택 항목에 내려보겠습니다. 그 뒤에 자료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우선 검색하신 자료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쪽에서는 열람하시고자 하는 데이터의 기간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1953년부터 데이터가 있는데 너무 먼 과거의 데이터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1990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확인 버튼을 눌러보면 자, 검색하신 데이터들이 연도별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1인당 국민 총소득은 단위가 10,000원입니다. 1990년에는 467만 4천 원이었다고 하고요. 점차 늘어서 2021년까지 데이터가 있는데 21년에는 4,048만 2천 원이었다고 하네요. 해외 여행객 수도 볼까요? 단위는 10,000명입니다. 1990년에는 156만 명, 점차 늘다가 2019년에 2,871만 4천 명까지 증가했다가 2020년부터는 급감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가 2020년부터 발생을 했었으니 아마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를 역시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통계 분석 3.0 버튼을 누르시면 앞서 보셨던 이스 3.0을 불러오실 수가 있고, 이러한 통계 데이터들은 기술 통계량과 상단 분석, 회귀 분석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술 통계량 같은 경우는 선택하신 데이터, 변수의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고, 상관 분석은 데이터 간의 상관성이 있는지, 있다면 그 상관성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데이터 간의 인과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오늘은 상관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과 해외 여행객 수 사이에 상관성이 있는지, 상관성이 있다면 그 상관성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데이터를 모두 아래쪽 선택하면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상관 분석 결과표가 나타납니다. 자, 크게 가운데 보시면 세 가지 수치가 보일 텐데요. 자, 여러분 제가 교차 분석 때 설명드렸죠. 통계 분석을 하시고 나서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보시는 수치는 p-value, 유의 확률 먼저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관 분석 결과 유의 확률 p-value가 0.0이 나왔고요. 유의 수준을 0.05로 설정한다면 이 분석 결과 유의 확률은 유의 수준 0.05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1인당 국민 총소득과 해외여행객 사이의 상관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우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는 상관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상관계수라는 파란색 수치도 봐주셔야 합니다. 이 상관계수는 0.728이 나왔습니다. 이 분석에서 0.728이 나왔고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이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두 데이터 간의 늘어나고 줄어드는 방향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고요.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경우는 늘어나고 줄어드는 움직임의 방향이 서로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0.728, 플러스 0.728에 대한 해석 기준은 아래쪽 노란 표에 나와 있습니다. 0.728이면, 자, 두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0.7에서 0.9 미만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1인당 국민 총소득과 해외여행객 사이의 상관 분석 결과 플러스 0.728의 상관계수가 나왔고, 따라서 두 데이터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문제 한 가지 드릴게요. 이 문제를 맞추신 분께는 제가 교육 후에 작은 경품 하나 보내드릴 거니까요. 제 문제 잘 들어보시고 채팅방에 답을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1인당 국민 총소득과 해외여행객 사이의 상관 분석 결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해외여행객 수가 늘어났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1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2번 중에 하나 선택해 주세요. 1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2번 네,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가장 먼저 답을 맞춰주신 배은경 선생님 맞으신가요? 알파벳으로 써져 있어서 제가 맞게 발음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배은경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DM으로 휴대폰 번호 남겨주시면 교육 후에 작은 경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상관 분석은 데이터 간의 상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상관성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까지만 알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방금 문제로 말씀드린 문장에는 따라서, 때문에라는 인과성이 내포되어 있는 문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상관 분석을 통해서는 인과성까지는 알 수 없고 상관성까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인과성은 회귀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계자료를 검색하는 방법과 또 상관 분석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통계자료를 돌아오셔서 이번에는 주제별 검색과 학문별 검색 방법을 한 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제별 검색과 학문별 검색 방법은 1900여 건의 통계 데이터들을 다양한 주제와 학문별로 분류해 놓은 공간입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주제 및 학문 트리에서 원하시는 학문과 주제를 선택해 주시면 해당 주제나 학문으로 분류되는 데이터들만 따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인드 데이터 메뉴는 모두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두 번째, 온라인 애널리시스, 온라인 통계 분석 메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온라인 통계 분석 메뉴는 여러분께서 분석하고 싶은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그 자료를 분석할 통계 프로그램이 없으실 때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공간에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업로드 해주시기만 하면 앞서 보셨던 이스 3.0을 통해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석하시고자 하는 자료를 구성하실 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분석용 파일, 예시 파일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채팅방에 보내드렸는데 함께 확인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다운로드 하셔도 좋고 아니시면 화면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하시고자 하는 자료를 만드실 때는 우선 첫 번째, 엑셀 파일로 자료를 꼭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엑셀 파일만 업로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엑셀 내에 첫 번째 줄에는 이렇게 변수명을 뜻하는, 자, 예를 들어 1번 문항의 경우는 성별은 무엇입니까? 정도의 문항이었을 텐데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성별, 지역, 학교 유형 이렇게 대표적인 단어로만 변수명을 남겨놓은 겁니다. 이렇게 텍스트가 첫 번째 줄까지는 들어가도 좋지만 두 번째 줄부터는 응답자의 응답 데이터인 숫자만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엑셀 내에는 빈 칸이 없도록 마련을 해 주셔야 하고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응답이 누락돼서 제가 응답을 좀 빠뜨려가지고요. 제가 실수를 해서 빈칸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이러신 경우는 그때는 999나
999와 같은 의미 없는 값으로 일단 채워주신 다음에 나중에 분석하실 때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엑셀 내에는 서식이나 함수식 등을 설정하지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자료를 구성해 주시면 자료를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검색 바를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준비하신 파일을 클릭합니다. 그럼 자료 명칭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우측에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우선 여러분께서 업로드하신 자료에 오류가 있지 않은지 검사합니다. 만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면 아래쪽에 통계 분석 3.0 버튼이 나타나고 해당 버튼을 통해 ES 3.0을 불러와서 여러분께서 소장하고 계신 자료도 ES 3.0의 8가지 통계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KSTCDB의 세 번째 메뉴, 온라인 서베이, 온라인 설문조사 메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온라인 설문조사, 전국에 정말 많은 연구자분들과 실무자분들께서 본인들의 연구와 업무를 위해 활발하게 이용하고 계신 기능입니다. 웹상에서 쉽게 설문지를 만드시고 배포하셔서 응답을 수집하신 뒤에 그 결과를 다운로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지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간에 저에게 문의 주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강의 녹화본은 강의를 오늘 교육 다시 보실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교육 후에 도서관 선생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네, 온라인 설문조사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용자분들의 설문조사는 이렇게 게시물 형태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만약 설문조사를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설문조사 게시물 하나를 만드셔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설문조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연구용 조사, 업무용 조사, 교육 실습용 조사 세 가지 게시판이 있습니다. 기능상 차이는 없고요. 여러분의 설문조사 목적에 맞는 곳에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볼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교육 실습용 조사 게시판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실습용 조사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아래쪽에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우선 설문조사 게시물을 등록하기 위해 입력해야 되는 필수 정보 및 설정들을 하나씩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참고로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교육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여러분께서 저희 KSTCDB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든지 이용 방법을 숙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제가 타이핑을 하는, 그러니까 글자를 이제 입력하는 타이핑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종종 어느 분들께서는 교육 내용보다는 제가 쓰고 있는 타이핑을 따라서 빨리 쓰려고 하시다가 정작 교육 내용을 놓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교육을 워낙 자주 하다 보니 타이핑 속도가 조금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타이핑을 저를 따라서 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 내용을 숙지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만약 타이핑을 빨리 못 치시는 분들께서는 교육 화면을 그냥 지금부터는 봐주시기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조사자에는 조사자의 성함을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관리자 비밀번호에는 여러분의 설문조사를 관리할 때 필요한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도 기입을 해주세요. 다음은 설문조사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우선 응답이 시작되는 날짜는 첫 번째 빈칸을 클릭해서 나타나는 캘린더에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바로 옆에서 선택해 주시고요. 응답이 끝나는 일시도 마찬가지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설문조사의 명칭도 써주세요. 오늘은 연습이니까 KSTCDB 이용 교육 정도로 쓰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조사명을 쓰시고 설문조사 게시물을 등록하시면 자, 이렇게 저희 KSTCDB 온라인 설문조사 게시판에 이렇게 여러분이 입력하신 조사명이 노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진행하고 계신 설문조사 명칭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 조사명을 쓰실 때 우측에서 조사명 비공개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조사명과는 별개로 외부에 노출되는 조사 명칭은 이렇게 조사명 비공개 게시글입니다로 바뀌게 됩니다. 자, 다시 설문조사 게시물을 등록하는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소속되어 있으신 기관 명칭도 써주시고 조사 소개글도 써주세요. 자, 오늘은 연습이니까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음식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정도로 쓰겠고요. 자, 테마와 테마 색상은 설문지의 배경 디자인을 꾸밀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우선 테마는 설문지 배경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몇 가지 이미지를 입힐 수 있는 기능이고, 테마 색상은 이미지가 아니라 특정 색감을 넣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둘 중 하나만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조사 대상도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가 있고, 응답 및 중복 검증은 기본적으로 없음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없음으로 하시면 한 명의 응답자가 여러분의 설문지에 여러 번 접속해서 응답도 여러 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한 번씩만 응답해야 한다 하시면 그때는 이메일 주소나 학번사번, IP, 기타 중에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메일 주소로 하시게 되면 응답자가 설문지에 접속한 뒤 응답을 하기 전에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중복 검증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전에 똑같은 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응답을 완료한 상태라면 두 번째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사람은 응답을 못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자, 접근 제한과 설문항 표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 공개 여부는 공개로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작성하신 설문지를 KSTCTV의 다른 이용자분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하거나 설문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설문지 내용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도 원치 않으신다면 오른편에 비공개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여러분께서 반대로 역으로 활용해 보실 수도 있어요. 자, KSTCTV 온라인 설문사 게시판을 쭉 보시게 되면 키워드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저는 연구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보았는데, 자, 검색된 설문사 게시물을 쭉 보다 보니 가상 인플루언서와 브랜드 액티비즘 관련 연구를 위한 설문. 이 조사 왠지 내 전공 분야와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설문지 내용 궁금한데 어떻게 볼 수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한 경우에 관심 있으신 설문조사 게시물의 우측에 가보시면 이 설문조사 게시물이 공개된 설문지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로 된 설문지의 경우는 공개 글자를 클릭해서 해당 설문지 내용을 여러분께서도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다른 연구자분들이나 실무자분들의 설문지를 여러분께서도 열람해 보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문지 응답수 제한은 제한 없음으로 하시면은 설문조사에 응답할 수 있는 응답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요. 만약 선착순 응답 받고자 하실 때는 제한 있음으로 하시고, 예를 들어 100명까지만 응답을 받겠다 하시면 숫자 10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설정을 완료하셨다면 아래쪽에서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바뀌면서 화면 우측에 이렇게 QR코드가 보이는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QR코드가 보이는 페이지가 설문조사 게시물이 완성된 페이지이고, 이 페이지에서 이제 설문지 작성이 시작됩니다. 설문지 작성은 QR코드가 보이는 페이지의 좌측 하단에서 진행됩니다. 좌측 하단을 보시면 만들기 수정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설문지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창이 나타납니다. 여러분께서는 KSTCTV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단일 선택형, 복수 선택형, 매트릭스형, 척도형, 우선순위형, 서술형 문항 등 총 6가지의 설문항으로 설문지를 자유롭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각 문항 유형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만들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우선 단일 선택형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단일 선택형 문항을 만드시려면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단일 선택형 문항은 주어진 보기 중에서 보기를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설문항입니다.
자, 우선 질문명이라고 해서 조사자가 응답자에게 묻고자 하는 질문을 쓰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항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성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도로 쓰고요. 설문항의 글꼴이나 크기는 이렇게 드래그 하신 뒤에 위에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이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여부는 필수 선택 조건 중에서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필수 같은 경우는 이 문항을 응답자가 반드시 응답하도록 설정하는 기능이고요. 선택은 이 문항에 대한 응답 여부를 응답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문항입니다. 즉, 응답을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기능이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앞에 있었던 설문항에서 특정 보기를 선택한 사람만 이 문항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 예를 들어 앞에서 학년을 묻는 문항이 있었다면, 자, 4학년을 선택한 사람만 이 문항에 응답해 주세요. 자,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필수로 지정하고요. 보기 디자인부터 설정을 해주시고 다양하게, 다음 보기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보기의 개수를 써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성별을 여쭙는 문항의 보기는 일반적으로 2개의 보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숫자 2를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타나는 2개의 보기 칸에 저는 가나다 순으로 1에는 남자, 2에는 여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 뒤에 아래쪽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성별을 여쭤보는 단일 선택형 문항이 아주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복수 선택형 문항입니다. 복수 선택형 문항은 주어진 보기 중에서 보기를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자, 이번에 질문명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제가 이번 주 주말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한번 대접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정말로 사드리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드시지 못하는 음식이 있진 않으신지 제가 알 수 있으면 식사 준비를 하기가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아서, 자, 여러분께서 드시지 못하는 음식이 있진 않으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시지 못하는 음식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정도로 써볼까요? 자, 필수 여부와 보기 디자인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한 6가지 정도 입력해 볼까요? 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들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뭐 육식 싫어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뭐 해산물 안 드신다든지 견과류 알러지가 있으시거나 유제품 드시면 탈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밀가루가 소화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마지막 보기.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을 이 보기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보기는 기타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기타라고 선택하신 분들의 경우는 실제로 어떤 음식을 못 먹는지 직접 써서 제출할 수 있으면 조사자 입장에서는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는 오른편에 있는 자유응답형 추가 부분에 체크를 하시고 아래쪽에서 저장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 복선택형 문항이 만들어졌고 기타 보기 옆에는 이렇게 쓸 수 있는 칸이 마련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매트릭스형 문항 만들어 볼까요? 매트릭스형 문항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나의 척도로 측정하는 표 형태의 설문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매트릭스형 문항은 구두로 설명을 들으시는 것보다 한번 만드시고 나서 그 모양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 질문명은 자, 각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도로 쓰겠습니다. 자, 필수 여부와 보기 디자인 생략하도록 하고요. 세부 질문은 음식의 종류 3가지를 씁니다. 자, 보기 1에는 한식, 2에는 중식, 3에는 일식 정도로 하고, 보기는 5점 척도로 여쭤볼게요. 1번 매우 싫어한다부터 5번 매우 좋아한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 뒤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자, 어떠세요? 보시니까 바로 이해가 되시죠? 여러 가지 질문을 동일한 척도로 측정하는 표 모양의 매트릭스형 문항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만들어 온 설문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척도형 문항입니다. 척도형 문항은
이렇게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값을 설정해 놓고 응답자가 그 사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선택하도록 하는 문항이고요. 다섯 번째 우선순위형 문항은 주어진 보기 중에서 1순위 보기, 2순위 보기 이렇게 순서대로 보기를 선택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술형 문항은 응답자가 주관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유형의 설문항뿐만 아니라 설문지 내에 간단한 문구나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주성문과 이미지 기능도 있습니다. 자, 설문지를 1차적으로 다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설문지를 여러분께서는 검토하셔야 합니다. 자, 설문지 검토는 이 설문지를 만드는 창 최하단에서 미리 보기 버튼을 통해 응답자가 실제 받아보게 될 설문지를 보시면서 설문지를 검토하셔도 좋고요. 자, 아니시면 설문조사 게시물을 한번 만드시게 되면 설문조사마다 이렇게 설문지 링크가 마련이 됩니다. 이 링크를 접속해 보셔서 실제 여러분께서 응답자의 입장이 되셔서 응답을 한 번씩 해 보시면서 설문지를 체크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검토 결과 설문지를 수정하셔야 한다면 설문지를 만드는 창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설문지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설문 문항의 내용을 바꾸셔야 하면 각 문항 오른편에 있는 수정 버튼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설문 문항의 순서를 바꾸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 현재 1번에 있는 성별 문항을 2번으로 바꾸고 싶으시면 해당 문항 오른편에 있는 숫자를 클릭하신 뒤에 바뀌고자 하는 위치의 숫자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문항 순서가 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설문지 내용 혹은 순서 등의 설문지 수정은 응답자가 생긴 뒤에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설문조사의 신뢰성과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설문지를 배포하시기 전에 꼭 꼼꼼하게 검토를 완료하시고 배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 삼아서 제가 만든 이 설문지에 여러분들이 한번 응답을 해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께서 응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응답 내용, 결과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문지 배포는 설문지 URL을 복사하셔서 이메일이나 문자, 카카오톡, 혹은 오늘처럼 이렇게 채팅방, 모든 온라인 수단을 활용해서 배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은 설문지 응답 URL 오른편에 있는 이 QR코드를 응답자들의 모바일로 인식하시게 한 다음에 모바일상에서 바로 설문지에 접속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2시 53분 지나고 있는데요. 2시 55분 정도까지 응답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문 문항 앞쪽에 해당 문항이 어떤 유형의 설문항인지 제가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설문항 유형에 대해서 한 번씩 숙지하시면서 응답해 보시면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설문지 응답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신 분 중에 제가 교육 끝나고 나서 또 추첨 통해서 경품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 들으신 분들은 모두 설문조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55분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응답을 받는 시간은 여기까지 갖도록 하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응답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설문조사 응답을 모두 받으셨으면 설문조사 게시물에 들어오신 뒤에 QR코드가 있는 페이지에 우측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현재까지의 응답자 현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7분께서 응답을 해주셨고, 바로 위에 있는 통계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1차적으로 웹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설문 문항과 보기명, 그리고 각 보기에 응답한 사람 수와 백분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빈도표라고 말씀드렸죠? 빈도표가 이렇게 바로 1차적으로 웹상에서 도출이 되고, 이 빈도표를 토대로 아래쪽에 그래프도 만들어집니다. 만약 그래프가 필요하신 분들은 각 그래프 우측에 있는 세 줄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 PC에 저장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프를 하나하나가 아니라 통째로 한 번에 받으시고자 한다면 화면 우측 상단에 그래프 다운로드 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설문조사 결과 그래프가 한꺼번에 통째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막대형 그래프로 제공이 되는데, 막대형 그래프 글자를 클릭하셔서 원 그래프로 바꾸시면 그래프는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1번 성별 문항에 있어서는 남성분들이 3분, 여성분께서 3분이셨고, 응답 원치 않으신 분은 2분이 계셨네요. 자, 복선택형 문항 빈도표와 매트릭스형 문항 빈도표, 척도형 문항 빈도표와 우선순위형 문항 빈도표 모두 이렇게 웹상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문항 6번의 경우는 서술형 문항으로 제가 학교 주변에 생겼으면 하는 음식점을 한번 여쭤봤는데, 자, 이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웹상에서 확인하시려면 응답 내용 확인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눌러보시면 이렇게 여러분께서 어떤 식당이 생겼으면 좋겠는지 응답을 남겨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으로 올라가 보시면 왼편에 또 중요한 버튼들이 있습니다. 우선 빈도표라는 버튼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빈도표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엑셀 파일이 하나 생성됩니다. 해당 엑셀 파일을 열어보시면 경고 문구가 뜨더라도 예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yes 버튼 누르시면 조금 전 웹상에서 확인하셨던 빈도표가 이렇게 바로 엑셀 파일로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새 응답자가 추가가 돼서 총 10분께서 응답해 주셨고요. 자, 빈도표가 이렇게 엑셀로 바로 도출이 되고, 자, 빈도표 오른편에 있는 원자료 버튼을 누르시면 또 역시 엑셀 파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원자료, 로데이터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응답 데이터, 실제 응답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파일입니다. 자, 저희 KSTCTV 온라인 설문조사의 로데이터는 주관식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렇게 숫자화된, 숫자로 코딩된 원자료가 제공됩니다. 이 원자료가 숫자로 코딩이 되어야만 통계 프로그램으로 읽어서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코딩된 원자료를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통계 분석을 하시기도 훨씬 편리하고요. 자, 세 번째, 통계 분석 3.0 버튼이 오늘 계속 보여드렸던 통계 분석 3.0 버튼이 여러분들의 설문조사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통계 분석 3.0 버튼 누르시면 앞서 보신 이세 3.0을 불러오셔서 여러분들이 수집한 응답 데이터에도 8가지 통계 분석을 적용해서 분석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조금 전에 포털 폼과의 비교에 대해 질문 주신 분에 대해서 제가 자연스럽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포털을 통한 폼에서의 설문조사보다는 저희 KSTCTV 온라인 설문조사가 훨씬 편리하고 기능도 많습니다. 그 차이점 크게 3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빈도표 파일 제공 기능입니다. 포털에서 진행하신 설문조사 결과는 웹상에서 그 빈도표를 확인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는 웹상에서 확인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편집하실 수 있는 엑셀 파일로 바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자료입니다. 포털 폼에서 하신 설문조사 원자료는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코딩되지 않은, 즉 보기명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형태로 다운됩니다. 자, 이렇게 3, 5, 4가 아니라 보통, 매우 좋아한다, 좋아한다, 매우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그런 원자료는 다운로드 하시더라도 분석하실 수가 없고 코딩 작업을 거쳐주시는 번거로움이 있으신 거죠. 그러나 저희 KSTCDB는 이렇게 숫자로 코딩된 원자료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분석하실 때도 훨씬 편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은 바로 이스트 3.0, 즉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실시간으로 통계 분석할 수 있다는 기능 장점입니다. 포털에는 그런 분석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쪽에는 이렇게 실시간 통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 기능으로는 저희께 훨씬 더 편리하고 기능도 많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추후에 설문조사 진행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꼭 KSTCDB 기억하셔서 저희 DB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3시 1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준비한 국내 DB, 국내의 양적 자료를 제공해드리는 데이터베이스 KSTCDB에 대한 교육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자, 3시부터 3시 30분까지는 해외 DB, 해외 양적 자료를 제공해드리는 DB인 ICPSR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잠시 쉬실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고자 한 1분 정도 쉬었다가 교육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으세요. 질문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시 30분까지 교육을 모두 마친 뒤에 일괄적으로 받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CPSR 교육도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ICPSR, 해외에서 가장 큰 양적 자료 아카이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제가 교육을 진행했던 KSDC-DB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생산된 양적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다면 ICPSR은 전 세계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자료 등의 양적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DB입니다. ICPSR은 영어 약어이기도 합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입니다. 해석해서 말씀드리자면 정치학과 사회학 연구를 위한 대학 간의 컨소시엄 정도가 될 텐데요. ICPSR 설립 초창기에는 정치학과 사회학 위주의 데이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ICPSR이라는 이 데이터베이스, 아카이브가 만들어진 지가 무려 60년이 넘었어요. 작년이 딱 60년이 된 해였습니다. 그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ICPSR이 다루고 있는 주제 분야는 굉장히 넓어져서 지금은 거의 전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의 양적 자료를 제공해드리는 ICPSR. 자,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DB입니다. 따라서 그 신뢰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ICPSR 역시 여러분께 로그인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카이스트에서는 ICPSR도 구독하고 계세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시면 ICPSR 역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다음 전자자료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번에는 알파벳 I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I를 클릭하시면 두 번째에 ICPSR이 있습니다. ICPSR 접속 URL이 있고요. 교 내에서는 이 URL 바로 클릭하시면 되고 학교 밖에서는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 URL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최초에 이러한 방법으로 들어오신 다음 여러분께서는 ICPSR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한 단계 더 밟아주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의 개인 계정, ICPSR 계정을 만드신 뒤에 ICPSR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계정을 만드는 시간은 갖지 않도록 하고 만드는 방법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최초에 도서관 홈페이지 통해 ICPSR에 들어오신 뒤에는 계정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눌러 보시면 화면 좌측 하단 새로운 이용자를 위한 계정 생성 버튼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만드시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ICPSR 계정으로 이용하실 이메일 주소를 2번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정하실 비밀번호도 2번 써주세요. 그 다음 여러분의 영문 성함을 써주시고 자, Organizational Affiliation에서는 여러분의 신분 정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Department and Field에서는 여러분들의 전공이나 관심 분야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소는 선택사항이니까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뒤에 아래쪽에 있는 프라이버시 부분에서 Yes 체크를 하시고 Submit,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의 이메일로 인증 메일이 갈 겁니다. 그 인증 메일 열어서 간단한 절차를 밟아주시면 조금 전 생성하신 여러분의 개인 계정이 활성화가 되고 그때부터는 ICPSR에 직접 들어오셔서 활성화된 계정으로 바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고 활성화된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자, 이제 더 이상 화면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마이 대시보드라는 버튼으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계정을 만드지 않으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실습은 아니고요. 여러분께서는 교육 화면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신 뒤에야 ICPSR의 모든 자료와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ICPSR에서 자료를 검색하실 때는 주로 첫 번째 메뉴, Find Data 메뉴에서 다시 Find Data라는 글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화면 중앙에 보시면 Statistics라는 통계라는 단어죠. 현재 ICPSR이 제공하고 있는 자료의 숫자에 대해서 간략히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전 세계에서 진행됐던 설문조사 자료와 같은 양적 자료, 스터디스가 약 19,000건 정도 제공되고 있고요. 자, 이러한 조사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설문항 변수가 약 620만 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ICPSR에 쌓여있는 여러 설문조사 자료들, 양적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논문이나 보고서와 같은 퍼블리케이션이 약 10만 건 이상 원문과 원문 링크 형태로 제공됩니다. 자, 자료를 검색하시려면 화면 상단 중앙에 있는 검색 바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검색 바에 저는 이번에 범죄를 뜻하는 crime이라는 단어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검색 결과 7,000건 정도의 스터디, 조사 자료가 우선 검색이 되었고 설문항 변수는 3만 개. 자, 시리즈 자료는 201개. 그리고 이 키워드와 관련된 퍼블리케이션, 논문 등의 퍼블리케이션 약 5,800개 정도 검색되어 있습니다. 자, 조사 자료 스터디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7,000건 정도 검색이 되었는데 검색 결과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시면 왼쪽에 있는 필터 기능을 통해서 검색 결과를 한 번 더 걸을 수 있습니다. 자, 주제 용어나 조사 지역, 조사 시기 등 재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중앙에 있는 솔트 바이 기능을 통해서는 검색 결과를 재정렬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된 리스트에서 파란색 굵은 글씨가 해당 자료의 명칭입니다. 자료를 쭉 보시다가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School Crime Supplement 2013년 조사 이 자료가 만약 궁금하시다면 해당 자료 명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자료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요. 아래쪽에 At a Glance 부분을 보시면 검색하신 자료의 요약 정보와 사이테이션, 인용 정보, 그리고 관련 주제 용어들도 보실 수가 있고
해당 주제 용어들을 클릭하시면 해당 용어로 검색되는 페이지로 또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조사 지역, 미국 자료네요. 자, 그 다음에 메소돌로지, 조사 방법론까지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에더 글랜스 옆에 있는 데이터 앤 다큐멘테이션에서는 이 자료가 여러분께 제공해드리는 파일들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 다운로드 아이콘 클릭하시면 우선 설문지와 코드북 등은 PDF 파일로 제공되고 있고 원자료, 로 데이터는 스테이터와 R, SPSS, SAS 등으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SPSS 원자료가 필요하시면 SPSS 글자 클릭하신 뒤에 자료 이용 약관에 동의해 주시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네, 해당 폴더에 가보시면 이렇게 압축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고 이 파일 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함께 선택하셨던 SPSS 원자료가 같이 다운로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 인 다큐멘테이션 오른편에는 Variables 버튼이 있습니다. Variables, 설문한 변수라는 뜻이죠. 자, 이 Variables 메뉴에서는 여러분이 검색하신 이 설문조사를 구성하고 있는 설문 문항들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KSTCDB 조사 자료 때 설문지 보기 버튼과 비슷한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Variables 오른편에는 Data Related Publication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조사 자료, 여러분이 검색하신 이 조사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논문이나 보고서와 같은 퍼블리케이션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퍼블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Find Data의 Find Data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한 자료 검색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브라우즈 부분에서 타픽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픽에서는 ICPSR이 제공하고 있는 자료들의 큰 주제 분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주제가 다 나열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대표적인 주제 몇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자, 우선 도시학과 관련된 주제와 국가 간의 갈등, 전쟁, 경제, 교육, 리더십, 지역 환경, 그다음에 정부 구조 정책, 헬스케어, 보건 등등 다양한 주제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제 키워드를 클릭하시면 해당 주제로 분류되는 자료들을 또 따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브라우즈 부분에 두 번째, 시리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리즈. 앞서 KSTCDB 조사 자료 때 시리즈 자료 설명드렸었죠? 네, ICPSR에도 이러한 연속형 설문조사 자료인 시리즈 자료가 있습니다. ICPSR에는 이 시리즈 자료 카테고리가 총 300개가 있습니다. 자, 이 카테고리 안에는, 각각의 카테고리 안에는 또 많은 설문조사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두 번째 ABC 뉴스 워싱턴 포스트폴 시리즈만 하더라도 이 안에 500개가 넘는 조사 데이터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파인드 데이터로 돌아오셔서 브라우즈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Studies for which online analysis is available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 온라인 통계 분석이 가능한 조사 자료 정도로 해석이 될 텐데요. 네, ICPSR에도 온라인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따로 있습니다. 약 1,500건 정도의 데이터들을 웹상에서 실시간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자료 리스트 중에서 키워드 검색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거를 뜻하는 election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검색 결과를 보시게 되면 여섯 번째, 자, voting behavior 2020년 선거, 미국. 자, 미국의 2020년 선거는 미국의 대선이었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맞붙었던 미국 대선이었는데요. 이
당시 미국 대선과 관련된 설문조사 자료가 한 건 있습니다. 이 조사 자료를 통계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분석하시고자 하는 자료 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면 자, Analyze Online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Frequency and Crossstep 버튼 같은 경우는 간단한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을 할 수 있는 버튼이고 Full Analysis Capability 같은 경우는 빈도 교차 분석뿐만 아니라 상관 회귀 분석 등 심층적인 분석까지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교차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Frequency and Crossstep 클릭합니다. 그 후에 ICPSR 자료 이용 약관에 하단에서 동의해 주시면 네네네. 그러면은 음, 제가 다른 기능을 통해서 통계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requency and Crossstep 버튼이 아니라 해당 자료 페이지에서 Full Analysis Capability를 클릭하시면 우선 자료 이용 약관에 하단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통계 분석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메뉴, Analysis 메뉴에서 교차 분석을 할 것이기 때문에 Run and Frequency or Cross Tabulation이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 가운데에 변수를 채워주셔야 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행변수, 교차 분석 때는 행변수와 열변수를 채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행은 영어로 row가 되겠고, 열은 영어로 컬럼이 될 겁니다. 이 행변수와 열변수를 모두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변수 리스트는 화면 좌측 하단에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변수, 어떤 변수를 볼까요? 우선 A 변수 카테고리에 가보시면 여러분은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제가 바로 해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2 변수를 보게 되면 2020년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누구를 선택했는지 묻는 문항이 있습니다. 이 A2 변수를 한번 클릭하시면 자, selected라는 빈칸으로 옮겨지고 이 선택된 A2 변수를 행이나 열 중 어디에 보낼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행으로 보내볼까요? 그러면 row에 이렇게 A2 변수가 들어갔고요. 자, 이 카테고리에 가보시면 E6 같은 경우는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얼마나 잘 대처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이 E6 변수 같은 경우는 열 변수인 컬럼에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run the table 분석을 돌려보면 자, E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얼마나 잘 대처했는지를 묻는 문항의 경우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과 2 보기는 approve, 옹호한다, 대처 방법에 대해서 옹호한다 정도로 묶어서 볼 수가 있을 거고 3, 4는 disapprove, 옹호하지 않는다 정도로 묶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시 조 바이든 후보를 선택했던 응답자들의 경우는 옹호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처 방법에 대해 옹호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합쳐서 무려 97.5%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이네요. 그리고 2번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선택했던 응답자들의 경우는 옹호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법에 대해 옹호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5.3%였습니다. 이렇게 응답 결과가 극명하게 갈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ICPSR에도 온라인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는 점 설명드렸습니다. 자, Find Data 설명은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Find Data 밑에 있는 Search Compare Variables 설명드리겠습니다. Variables는 설문항 변수입니다. 설문항 변수를 search,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ompare, 비교도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키워드로 설문 문항을 검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민자를 뜻하는 이미그런트라는 단어와 일자리를 뜻하는 job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설문항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문항 베리어블스가 약 1,500건 정도 검색이 되었고요. 검색 결과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왼편에 있는 필터 기능 중에 조사 시기로 한번 재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검색 결과 305건으로 추려졌습니다. 제가 어떤 문항을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자, 미국의 ANES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ANES라는 조사는 아메리칸 내셔널 일렉션 스터디라고 해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미국 선거 관련 조사입니다. 이 조사가 2016년에도 있었고 20년에도 있었는데 두 해의 설문조사에 모두 이러한 설문 문항이 있었습니다. How likely immigration will take away jobs? How likely immigration will take away jobs? 뭐 의역하자면 이민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가, 뭐 이민자들이 얼마나 일자리를 뺏어갈 거라고 생각하는가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두 해에 있었던 설문항의 빈도표 결과를 한 번에 비교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자 하는 설문항 왼쪽에 박스 체크를 하시고 화면 상단에서 컴페어 버튼을 누르시면 서로 다른 시기에 진행된 서로 다른 조사의 설문항 빈도표를 이렇게 한 화면에서 비교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해당 문항의 경우 4번, 4점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extremely likely, very likely, somewhat likely, not at all likely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not at all likely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정도로 해석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016년에는 20.3%였고, 2020년 조사에서는 not at all likely가 31.1%로 약 12%포인트 정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이 비교 결과 4년 후에 2016년보다 2020년에 뭐 이민 혹은 이민자들에 대한 인식, 우호적인 인식이 조금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Find Data의 Data Related Publication 메뉴 설명드리겠습니다. ICPSR이 아카이빙하고 있는 19,000건 정도의 조사 자료, 양적 자료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논문이나 보고서와 같은 퍼블리케이션을 검색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화면 가운데에 보시면 이렇게 검색 바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퍼블리케이션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업을 뜻하는 unemployment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 결과 339건의 퍼블리케이션이 검색되었고 가운데 있는 솔트바이 기능을 통해 저는 최신 순으로 재정렬해 보겠습니다. 검색 결과 굵은색 검정 글씨가 검색된 퍼블리케이션의 명칭입니다. 검색 결과를 쭉 보면서 저는 제가 관심 있는 키워드가 들어간 퍼블리케이션을 발견했습니다. 자,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US Unemployment Rate and Divorce Rate라는 퍼블리케이션이 발견되었고, 자, 이 발견된 퍼블리케이션 명칭 아래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Full Text 옵션 쪽에 이렇게 PDF로 되어 있는 자료는 PDF 글자를 클릭하시면 해당 원문을 바로 웹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PDF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 DOI라든지 구글 스콜라 등이 들어가 있는 자료의 경우는 원문은 제공되지 않지만 해당 원문을 보실 수 있는 출처가 제공되는 겁니다. 출처 링크 클릭하셔서 출처 이동하신 뒤에 원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각각의 퍼블리케이션 앞쪽에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 아이콘들의 모양이 미세하게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ICPS를 제공하고 있는 이 Data Related Publication, 퍼블리케이션의 단어는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면 뭐 출판물 정도가 될 텐데요. 좀 약간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데이터 릴레이티드 퍼블리케이션이라는 공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아이콘들이 해당 자료 유형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자료가 있는지 볼까요? 우선 오디오 비주얼 매트리얼, 시청각 자료 정도가 되겠고요. 일반적인 문서 자료나 신문, 서적, 전자자료, 보고서, 저널과 매거진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컨퍼런스의 자료집도 있고 연구자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thesis, 논문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전 세계의 양적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논문이나 보고서 등의 서지형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ICPSR에 들어오셔서 데이터 리레이티드 퍼블리케이션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자료를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후에 본인의 연구를 진행하셔야 하지만 아직 이 연구라는 개념이 좀 잡혀있지 않으신 연구를 나중에 내가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연구라는 게 뭔지 너무 어려워요. 개념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연구 절차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보실 수 있는 일종의 트레이닝 하실 수 있는 컨텐츠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ICPSR 메뉴 중에 5번째 Teaching and Learning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에서 Overview를 클릭해 보시면 화면 좌측 하단에 Data Driven Learning Guides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 Data Driven Learning Guides는 ICPSR에서 제안하는 50가지 정도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 ICPSR의 자료를 직접 사용해 보면서 해당 연구 절차를 밟아볼 수 있는 연구 체험 가이드입니다. 화면 하단에 View All을 클릭해 보시면 우선 ICPSR이 제안하는 연구 주제를 선택하셔야 돼요. 총 53가지의 연구 주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저는 네 번째 Aging and Social Integration이라는 주제 분야에 대한 연구 절차를 한번 체험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주제 분야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4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카테고리 Goal and Concept에서는 이 연구 주제의 목적과 개념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연구자라면 던져볼 수 있는 리서치 퀘스천 리스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서치 퀘스천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 분석에 사용된 자료 명칭을 데이터셋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데이터에서 이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어떤 변수를 사용했는지 사용된 변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변수들을 어떻게 분석했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따라서 분석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한 분석 결과를 어떻게 해석, 인터프리테이션하고 요약, 서머리할 수 있는지까지 나옵니다. 자, 어떠신가요? 비록 짧긴 하지만 정말 50가지 정도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연구 절차, 가이드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를 활발히 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아직 연구라는 개념 자체가 좀 낯서신 분들께서 이용해 보시면 좋은 컨텐츠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제가 준비한 ICPSR 교육 내용까지 모두 설명을 마쳤고요. 자, KSTCTV 홈페이지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KSTCTV와 ICPSR의 매뉴얼을 찾아보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우선 여러분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KSTCTV나 ICPSR을 찾으신 뒤에 KSTCTV와 ICPSR 오른편을 보시게 되면 동영상 매뉴얼과 서지형 매뉴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하신 뒤에 보실 수 있고요. 저희 DB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저희 DB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래쪽에 가보시면 동영상 매뉴얼 보실 수 있는 페이지도 있고 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KSTCTV 각 메뉴와 그리고 ICPSR의 이용 방법, 동영상 매뉴얼 URL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컨텐츠 클릭하셔서 영상 시청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KSTC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 DB 이용 매뉴얼, 서지영 이용 매뉴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버튼과 오늘 일부 보여드렸던 이스탯 3.0 각 분석 방법, 그리고 분석 방법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이스탯 사용법이 나와 있는 서지영 컨텐츠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KSTCDB 활용 팁 게시판에 가셔서 맨 끝 페이지로 가시면 ICPSR 이용 매뉴얼 및 안내 부분도 확인해 보실 수 있사오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교육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오늘 교육 끝나기 직전에 도서관 선생님께서 설문조사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그 링크에 여러분 꼭 응답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진행한 KSTCDB 교육과 관련해서 KSTCDB ICPSR 교육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는 시간도 가진 뒤에 그 시간도 모두 끝나게 되면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남겨주시고 방금 전 도서관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설문조사 URL에도 한번 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 중에 질문 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차례차례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학생분에 대한 질문은 도서관 선생님께서 답변을 주셨고요. 자, 그 다음 네, 강의 녹화본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 끝나고 강의 다시 볼 수 있는 URL 도서관 선생님께 보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설문조사 폼이 포털의 폼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제가 교육 중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KSTC와 ICPSR에 등록된 서베이 데이터는 어떤 기준으로 선별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우선 KSTC DB에 있는 거기서도 Find Data 조사 자료에서 검색하실 수 있는 설문 조사 자료는 우선 공신력 있는 연구소나 언론사, 정부 부처 등에서 생산한 자료들을 위주로 저희가 수집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연구자가 진행한 설문조사는 아니고요. 기관 차원에서 정부나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이나 혹은 언론사, 연구소 등에서 기관 차원에서 생산된 설문조사 서베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용자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 자, ICPSR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수행한 서베이 데이터들을 기탁을 받습니다. 기탁을 받아서 큐레이팅 과정을 거친 다음에 ICPSR에서 이제 일반 이용자분들께 서베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3시 33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 혹시라도 오늘은 당장 질문이 없으시지만 추후 질문이 생기실 때를 대비해서 혹은 추후 KSTCDB와 ICPSR 이용과 관련해서 문의 있으실 때 저희 쪽에 연락 주셔야 하니까 저희 연락처도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계속 남겨주시면 되고요. 3시 35분 정도까지 기다려보고 그때까지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서관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설문조사에 꼭 한 번씩 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시 35분이 되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질문은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 카이스트 KSTCDB 그리고 ICPSR 이용 교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